네, 한 국가가 무역에 참여할 때 얻는 이점 관련해 가지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좀 다분히 시사적인 내용입니다. 시사적이라는 것은 최근에 워낙 그 한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제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새로 대통령이 된 분이죠. 도널드 트럼프라는 분이 지금 이제 일종의 이제 미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좀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많은 뉴스 그리고 신문 이런 방송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주장, 그거를 한번 보고, 그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 자유무역 혹은 국가가 무역에 참여할 때 얻는 이점이나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간단하게요. 그래서 첫 번째, 근래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함으로써 중국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최근의 근래라고 할 수는 없죠. 원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됐다가 이제 바이든 미국 민주당의 출신 대통령이 그 후에 하다가 또 최근에 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처음 대통령이 될 때부터 이런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공장을 이제 좀 임금이 더 싼 중국으로 이전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중국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그런 주장이에요. 최근에도 이러한 주장을 포기했거나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을 우리는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이죠. 미국 기업들이 공장을 임금이 보다 싼 저렴한 중국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중국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이걸 만들려면은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공장을 세우고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안 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돈을 내라는 이러한 식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래에 하지만이라고 돼 있고 아래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국제경영론, 이 우리 수업 교재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챕터 1이죠.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논쟁, 그 부분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미국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임금이 더 저렴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서 거기에서 좀 임금이 저렴한 중국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죠. 수출된다는 거예요. 수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공장이 있을 때는 미국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중국으로 이전하게 되니까 그 일자리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이런 걸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에 와서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만들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그거에 세금 내라는 겁니다.
돈 내라는 거죠.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뭐 그러한 내용인데, 자, 이러한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도 밑에 보시면요, 반박하는 얘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러한 아이디어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해서 더 값이 싼 임금을 주고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대표적으로 그 애플의 아이폰이죠. 아이폰 이런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만든 다음에 미국으로 다시 판매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경우에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에 있을 때보다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미국 상품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애플의 아이폰이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될 때는 임금 이런 것도 좀 비싸고 그러니까 중국 공장에서 생산될 때 임금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더 저렴한 가격의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그래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같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남은 여유 자금이죠. 그걸 가지고서 다른 미국 상품, 제품을 얼마든지 더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 수가 있어요. 이러한 측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미국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해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은 미국에 수출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 번 돈으로 다시 더 많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죠. 중국 공장에서. 그랬을 경우에 번 돈으로 다시 더 많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함으로써 값이 더 싼 임금에서 아이폰이나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미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거죠. 이러한 게 이제 중국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무역 거래라든지 이런 거를 중국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은 반박하는 논리로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산 다른 제품들이죠. 이런 제품들을 더 많이 그 팔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팔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더 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서 다른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살 수가 있고 중국은 또 수출해서 돈을 벌게 되니까 다른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물론 중국으로 미국의 공장 애플의 아이폰 생산하는 공장이나 이런 게 중국으로 이전하면 거기서 일하던 그 미국인 생산진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국으로 이전된 일자리는 어떻게 돼요? 일종의 그 가치죠, 가치. 여긴 부가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value입니다, value. 어떤 value가 좀 떨어지는 그러한 그 일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국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이전된 일자리는 좀 value,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일자리가 된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중국으로 이전된 일자리, 그거는 그만큼 미국에서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일자리들이 대체된다는 겁니다.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이전된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직 일자리 이런 거는 미국에서는 이제는 좀 value,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좀 더 높은 가치의 어떤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더 높은 가치의 일자리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죠. 노동자들이
이동하는, 그쪽으로 고용이 창출되든지 뭐 이동하는 뭐 그런 식으로 대체되는 뭐 그러한 과정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자유무역을 좀 옹호하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죠. 미국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함으로써 중국인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공장을 미국에 다시 짓고 미국에서 생산해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 고용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관세를 내라. 세금, 돈 내라. 뭐 이런 식의 논리인데 이거는 꼭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미국 기업들이 뭐 캐나다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이런 거에도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논리를 지금 적용해서 상대 국가들에게 지금 관세,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죠. 그러한 것과 좀 비슷한 논리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반박하는 논리, 아이디어, 자유무역의 어떠한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균형 잡힌 그러한 관점,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설명한 앞에 얘기 드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주장,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국가의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손해를 만회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대해서 한 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거는 중국이긴 합니다만은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손해를 만회하겠다는 거예요. 뭐 중국까지 포함해서요. 뭐 이러한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면요. 자, 일단은 우리 수업 교재 후반 조금 이제 나중에 그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특정 국가에 어떠한 제품이나 재화 서비스를 판매하려고 할 때, 수출하려고 할 때 그 상대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게 관세인데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 돈을 내라, 세금을 내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많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많은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관세를 부과하면.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 수업 교재 후반부, 우리는 이거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어떤 관점 이런 걸 우리가 보호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자유무역에 반대되는 보호무역이라고 하는데, 보호무역을 공부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어떤 관세의 어떤 효과죠. 관세를 부과할 때. 그러니까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거예요. 수출하려고 할 때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돈을 내라는 거죠. 상대 국가에서. 이러한 관세 부과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호무역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보호무역입니다. 자유무역의 반대. 거기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공부할 텐데 일단 이런 관세 부과는 많은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상대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죠. 수출되는 그 제품이나 재화 서비스에 관세, 세금이 부과되므로 그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재화를 판매하는 국가의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만큼 가격을 올려야지 어떻게 돼요? 가격을 올려서 팔아야지 한국식 표현으로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남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를 파는 거죠. 수출하려는데 그거에 세금을 매기니까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 돈만큼 그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의 가격을 더 올려서 상대 국가에 팔아서 돈을 벌어야지 쌤쌤이 되죠. 한국식 표현으로 치면 쌤쌤.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어떤 국가에 이렇게 수출되는 제품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이거에 그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면 그 세금만큼 그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수출되는 그 국가죠. 그 국가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내고서 상대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를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팔리는 가격은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주고서 그 수출되는 제품,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죠.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관세를 부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그 수출하는 국가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수출하는 거를 좀 헤지테이트, 머뭇거리거나 수출 안 하게 되거나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역이 더 자유롭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제품도 세금이 부과되니까 더 높은 가격을 주고서 구입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보호무역으로서 원만한 무역, 자유무역 이런 게 어려워지므로 무역이 좀 더 적게 일어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줄어든 제품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역이 이루어지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게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요. 일반적으로. 그 관세만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산업이죠. 국내 산업은 어떤 줄어든 혁신, 이노베이션, 혁신도 줄어들고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무역에서는 상대 국가가 관세, 세금을 부과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또 상대 국가에 상대 국가가 수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또 보복으로 세금을 또 관세를 또 부과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보복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국가끼리.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전쟁이죠. 무역 일종의 전쟁입니다. 전쟁. 서로 관세를 부과해서 수출한 제품의 가격을 올려서 그 제품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대 국가가 또 보복을 하는 거죠. 반대 국가가 수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또 세금을 부과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만들어서 잘 안 팔리게 만드는. 그래서 서로 국가끼리 계속 보복하면서 일종의 무역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무역에서는. 그리고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돼요? 관세를 국가끼리 막 부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과하게 되면은 무역이 아무래도 더 적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떠한 공급망이죠. 서플라이 체인.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이나 원자재를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국가끼리 서로 뭐 수출품, 수입품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게 많아지면은 우리가 필요한 제품이나 우리가 필요한 부품이나 원자재 이런 거를 수입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원자재나 제품이 수입하는 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죠. 이러한 것들이 붕괴되거나 파괴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데 각 나라가 막 서로 막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보복하고 이런 식의 일이 발생하면은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붕괴되고 이렇게 돼서 각 나라의 기업들이 필요로 한 부품이나 원자재를 원활하게 수입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 이런 걸 제대로 못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이피션시,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게 뭐예요? 각 나라가 가장 효율적으로 똑같은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를 만드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 제품을 만드는데 특화해서 그러한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 이거는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팔고 수출하고 그 어떤 재화나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러한 재화나 제품 서비스는 다른 나라가 똑같은 제품이나 제품 서비스 재화를 만드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계 경제가 무역이 자유롭게,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세계 각국이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재화를 만드는데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를 만드는데 특화해서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건 다른 나라로 또 수입하고,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의 무역이 자유롭게,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세계 각국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제품이나 재화, 서비스에 세금, 관세를, 높은 관세를 계속 서로 막 매기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수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많이 우리나라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로 막 보복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왜곡한다 그럽니다. 한국어로 왜곡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자기 국가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에 특화해서 수출하고 그렇지 못한 건 수입하고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 나라가 관세를 막 부과해서 상대국가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우리나라에서 팔리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서로 보복하면서 이렇게 되면 효율적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뭐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이러한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손해를 많이 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상대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뭐 일단 이런 일반적인 부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도 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주장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박하는 주장 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려는 건 아니고요. 워낙 최근에 시사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이러한 이제 관세 부과죠. 이게 워낙 국제 뉴스에서 핫 토픽 많이 얘기되고 있어가지고 일단 우리 수업 교재나 이런 데서 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이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다분히 자유무역에 반대되는 보호무역 쪽의 어떤 주장이라고 일단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러한 주장이나 논리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좀 더 균형 잡힌 밸런스 퍼스펙티브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최근에 어떤 그런 국제무역에서의 어떤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접근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좀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프리 트레이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수업 교재에 나온 정의입니다. 국민들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하거나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활동에 대해 정부가 관세나 세금이죠. 돈을 내라는 거예요. 혹은 쿼터, 양을 제한하는 겁니다.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되는 건데 그거의 양, 퀀티티, 양을 제한하는 거예요. 양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돈으로, 세금으로, 돈으로 혹은 쿼터, 수량으로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는 어떤 시츄에이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자유무역이라고 합니다. 프리트레이드. 일종의 어떤 무역과 관련된 생각, 사상,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이란 프리트레이드,
국민들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하거나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관세, 돈으로, 세금으로 혹은 쿼터, 수량으로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는 것. 뭐 이러한 게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은 일종의 사상 혹은 생각 혹은 뭐 정책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